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정말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추석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여성분들은 시장 보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도요, 마음은 굉장히 바쁩니다. 뭘 이렇게 추석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난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공개였는데요. 이런들 저런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났다는 것은 일단 백악관과 협상 또는 교류가 없이는 만나기 힘듭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쨌든 백악관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트럼프와 교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했던 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자유한국당 대표가 챙기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패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시설을 1차적 타격시설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시설을 타격한다.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보다 더 이상한 말 같은데요. 정말로 이 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할 만큼 핵이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강력한 핵을 지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안보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교수는 왜 그렇게 북한이 정말 좋아할 만한 주장만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정인 특보를 비난했던 문제까지 발생을 했죠. 북한과 대화만 주장을 하고 있고 삐거덕거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진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안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습니까? 여러분 제보 좀 받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다 또는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 기억에는요, 우리 여성계들 그리고 여성부 장관 모두가 탁현민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탁현민 행정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감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쌀이 있고, 아니죠, 벼가 있고 쌀이 익는다고 하면 무식해 보이겠죠. 그렇게 모두가 익어가는 지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언제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혹시 때가 되면이라고 얘기하는 탁현민 행정관, 때가 문재인 정부 끝나는 그날 함께 손을 들고 나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 어디 있습니까?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분 그 댓글 달렸던 소년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입장이 뭐였냐면요,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나이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오히려 복합적 접근, 결국은요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댓글에 욕 달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왜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다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즉 개정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안 된다. 개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이 낮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하니까 이상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 표창원 의원님, 그러면 본인이 했던 말 틀린 거죠. 분명히 제가 공개 토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안 발의를 성급하게 하고 11월 달에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순서가 공청회 하고 심도 있게 의논한 뒤에 법안 발의하는 게 순서인데 뒤집어서 급하게 법안 발의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법안 발의 내용에 본인 책임져야죠. 의원 발의 함부로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제가 직접 방으로 뵈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들고 카메라 들고 직접 본인의 이야기 들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식으로 한 건지 정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 향해서 비난하시던 분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왜 비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신 겁니까? 그냥 제가 미워서? 그러면 아니 되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안이 발표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또 했던 말이 있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한마디만 더 찝자면 지금 과거로 회귀해서 전 정부의 그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640만 불 청산하면 되죠. 자, 특검 640만 불에 대한 특검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특검 하십시오. 저는 찬성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640만 불 그리고 바다 이야기 특검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안 받아주면요. 시민 릴레이 1인 시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엊그제 시위를 나갔더니 집회를 나갔더니 이거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피켓 들고 릴레이로 시위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640만 불 특검하라. 네, 그 다음 내용은요. 오늘 자유한국당 혁신안입니다. 오늘 혁신안인데요. 주요 내용 여러분 혁신안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4차 혁신안 전문인데요. 신보수주의 가치에 젊고 유능한 정치 신인에게 문호 개방하자 이런 얘기인데 좋죠. 근데 젊고 유능한 정치 신인이 많이 오냐는 말이죠. 안 와요. 데려와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2018년 지방선거에 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정치학교에 입교시켜야 한다라고 하는데 당이 추구하는 가치 뭡니까? 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당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럴싸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혁신안이 청년 여성 신인인데 우선 추천된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셋 다 해당돼요. 여성이죠? 청년. 45세 미만이니까 청년이죠? 신인이죠? 전 혁신안에 딱 맞는 우선 추천제 해당되네요. 최고라서 안 된다고요? 최고인데 저 신인이라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인 맞죠? 그러면 저는 이 3박자에 딱 맞는 우선 추천제 대상이네요. 네, 지금 보면은 50%까지 여성과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을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우선 추천이라는 단어보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혁신위에서 진짜 내부 이런 거 어떨까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10%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지 않아요? 아니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각각 방에 있는 보좌진을 한 명씩 다 이렇게 착출해서 봉사활동에 보내겠습니다. 되게 좋지 않아요? 의원님들 세비 20% 감축. 국민들에게 진짜 감동은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진짜 혁신을 할 때는 내 살부터 도려내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이 혁신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혁신은 나부터 정리하는 것이다. 바깥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 의원들에 대한 혁신부터 먼저 하면 국민들에게 큰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면요. 조선일보 사설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안 된다는 거 아는데 4달이나 걸렸다. 근데 오늘 보면요. 이런 말이 많아요. 소득주도 성장 안 되는 거 나도 알았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실패할 줄 알았었거든요. 자, 4달 걸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혁신 성장이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혁신 성장. 뭐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4달. 흘러가버린 4달. 그 아까운 시간 4개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노동자 임금 올려서 경제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돈, 세금을 걷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7, 80년대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혀 준비 안 된 대통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발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여기서 좀 빠져주십시오. 자, 마지막 꼭지입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였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댓글 부대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댓글 원조가 노무현 정부라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에게 언론사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기사 밑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던 문건, 또 이제 팩트 보이면서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 원조는 노 전 대통령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주요 국가 홍보처의 주요 언론 보도에 댓글 달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적폐 청산만 주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과거 본인들이 잘못을 제대로 정말 깨닫고 느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나는 바단풍 할 테니까 너는 바단풍 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인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 지적질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지적질은 쉽지만요. 본인이 하는 일은 참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꼭지 나눠서 지금 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안보관과 낭만적인 대북관 그리고 환상적인 통일관은 결국 지금 계속해서 정치쇼라는 야당 들러리 쇼통이라는 것이 계속 오늘 최고회의에서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어떠십니까? 계속 쇼통이라고 하는데 계속 헛발질 잘못하면은 국민들 경제가 흔들릴 텐데 큰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도 지금 계속해서 지난 7월 우리 정부는 대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했다. 틸러슨 국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라고 스스로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 균열 혹시 있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홍 대표께서 정말 어제 잘 만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짧은 뉴스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PD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편집할 분량이 작아서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뉴스를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가끔은 짧은 뉴스 그리고 가끔은 깊이 있는 뉴스 또 때로는 현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끝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후에 저희는 강남역으로요 현장 페이스북 라이브 당신의 아들 지켜야 합니다. 즉 동성혼 반대에 대한 라이브 질문, 라이브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나갑니다. 저 내일 혹시 이렇게 한 대 맞아서 들어올지도 몰라요. 마이크 내밀었다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가 챙기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패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시설을 1차적 타격시설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시설을 타격한다. 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보다 더 이상한 말 같은데요. 정말로 이 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할 만큼 핵이 강력한 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강력한 핵을 지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안보특보라고 하는 문정인 교수는 왜 그렇게 북한이 정말 좋아할 만한 주장만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정인 특보를 비난했던 문제까지 발생을 했죠. 북한과 대화만 주장을 하고 있고 삐거덕 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 어디 있습니까?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조국 민정수석이
여러분 그 댓글 달렸던 소년법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입장이 뭐였냐면요. 소년법 처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개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나이 연령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오히려 복합적 접근. 결국은요.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댓글에 욕 달고 다들 난리가 났는데 왜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다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즉 개정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안 된다. 개정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이 낮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하니까 이상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하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자, 표창원 의원님. 그러면 본인이 했던 말 틀린 거죠. 분명히 제가 공개 토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안 발의를 성급하게 하고 11월 달에 공청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순서가 공청회 하고 심도 있게 의논한 뒤에 법안 발의하는 게 순서인데 뒤집어서 급하게 법안 발의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청와대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법안 발의 내용에 본인 책임져야죠. 의원 발의 함부로 쓰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자, 표창원 의원님 제가 직접 방으로 뵈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들고 카메라 들고 직접 본인의 이야기 들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법안을 발의한 건지 아니면 포퓰리즘식으로 한 건지 정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 향해서 비난하시던 분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는 왜 비난 안 하시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한테 했던 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신 겁니까? 그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 진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안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습니까? 여러분 제보 좀 받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나갔다. 또는 아직도 청와대에 있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제 기억에는요. 우리 여성계들 그리고 여성부 장관 모두가 탁현민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탁현민 행정관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감이 있고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쌀이 있고 아니죠. 벼가 있고 쌀이 익는다고 하면 무식해 보이겠죠. 그렇게 모두가 익어가는 지금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언제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혹시 때가 되면이라고 얘기하는 탁현민 행정관 때가 문재인 정부 끝나는 그날 함께 손을 들고 나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정말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추석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여성분들은 시장 보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도요, 마음은 굉장히 바쁩니다. 뭘 이렇게 추석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요.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난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공개였는데요. 이런들 저런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났다는 것은 일단 백악관과 협상 또는 교류가 없이는 만나기 힘듭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쨌든 백악관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트럼프와 교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했던 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를